이분 혹시 무슨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종로 3가 골목 깊숙한 곳,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인당의 이연희 사장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CCTV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후 6시 55분, 어김없이 그가 나타났습니다. 박현우, 67세. 흰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 노인은 평생 성수동 뒷골목에서 수제화를 만들어 온 장인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작업복, 구두약 냄새가 배어 있을 것 같은 투박한 손. 그런 그가 3주 전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정각에 명인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사가는 술이었습니다. 혹시 천년비양 있습니까? 천년비양. 명인당에서도 1년에 단 24병만 빚어내는 한정판 전통 약주입니다. 100년 된 누룩과 지리산 약수로만 빚어 한 병에 880만 원. 부자들 사이에서도 마시는 명품으로 통하는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현우 장인은 이 술을 매주 3병씩 구매했습니다. 더 기괴한 건 지불 방식이었습니다. 빳빳한 새 5만원권 지폐 528장을 면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한 현금 뭉치, 마치 누군가가 세어주기라도 한 듯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술을 포장하는 15분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음도 거절했습니다. 영수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천으로 꽁꽁 싼 술 상자를 들고는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3주 동안 그가 쓴 돈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평생 낡은 구두만 만지던 분이 저런 돈이 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게다가 이 귀한 술을 왜 마시지도 않고 가져가는 걸까요? 이연희 사장은 처음엔 부자 고객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이상하다고 속 비렸습니다. 새 지폐로만 현금 결제, 영수증 거부, 절대 마시지 않는 최고가 술, 그리고 3주째 반복되는 의식 같은 패턴. 네 번째 금요일이 다가오던 날, 이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그분을 따라가 봐야겠어. 네 번째 금요일, 이연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뒷문에 차를 대놓고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야구모자와 마스크. 30년 장사하면서 손님을 미행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7시 2분, 박현우 장인이 검은 천으로 싼 술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2,640만 원어치, 새 지폐 528장, 15분 만에 거래 완료. 그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이연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성수동. 역시 장인은 지하철을 타고 성수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연희는 두 칸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술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전철이 흔들릴 때마다 온몸으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성수역에서 내린 박현우는 뚝섬로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낡은 2층 건물 앞에서 그가 멈춰섰습니다. 박현우 수제화 공방,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1층 셔터는 완전히 내려와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업대는 온통 거미줄 투성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했던 공방. 이연희는 인터넷으로 미리 조사해둔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박현우 장인, 성수동에서 40년간 수제화를 만들어 온 장인. 한때는 연예인과 재벌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면서 주문이 끊겼고 2년 전부터는 사실상 폐업 상태라는 게 인근 상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매주 수천만 원씩?
박현우는 건물 옆 좁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 옥상으로 향하는 녹슨 철제 계단이었습니다. 이연희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초를 기다린 뒤 그녀도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삐걱. 녹슨 철판이 발밑에서 신음했습니다. 이연희는 숨을 죽이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옥상 입구 직전 반쯤 열린 철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체 이연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낡은 건물의 옥상, 비둘기 똥과 녹물이 흘러내려야 할 그곳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투명 강화 유리로 된 대형 온실 같은 구조물이 옥상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은은한 푸른 LED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서 로봇팔 3대가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술실의 로봇처럼 육축 관절 로봇팔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형 3D 프린터 2대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나노급 정밀도를 자랑하는 한 대에 수억 원은 좋게 할 산업용 장비였습니다. 저건 최소 30억 원은 넘는 장비잖아. 이연희는 제조업하는 남동생 덕분에 산업용 장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습니다. 저 로봇팔은 반도체나 정밀 의료기기 제작에나 쓰이는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옥상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냉각 저장고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마치 와인 셀러를 100배 확대한 듯한 구조물, 두꺼운 단열재와 정밀 온습도 제어 시스템, 강화유리 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에는 수백 병의 술병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천년비양 레이블이 붙은 병들, 지난 4주간 박현우가 사간 술들이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단 한 병도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각 병마다 QR코드와 온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명인주, 저장고, 박현우 장인은 술 상자를 조심스럽게 개봉했습니다. 면장갑을 낀 손으로 병을 하나씩 꺼내 저장고 안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박물관 학예사가 유물을 다루듯 극도로 조심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링 마이너스. 박현우의 휴대전화 벨소리. 네, 저 박현우입니다. 노인은 전화를 받으며 저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연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4주차 수급 완료했습니다. 총 12병. 계획대로입니다. 짧은 침묵. 예, 그건 곤란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최소 6개월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 파기라니요? 지금까지 제가 투입한 게 얼마인데. 수조원 규모 프로젝트라고 하셨잖습니까? 이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조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명인주 저장고의 완성이 우선입니다. 이게 완성되어야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확보한 샘플만 200병이 넘습니다. 여기에 든 돈만. 박현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6개월만 더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약속드린 완벽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주의 분자 구조까지 완벽하게 분석해서 단가 1000분의 1로 대량 생산이. 복제, 대량 생산. 이연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화가 끊겼습니다. 박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늙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40년 만든 구두는 아무도 안 찾더니 이런 걸 해야 돈이 되는구나.
혼잣말이 옥상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연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연희는 종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자금 세탁? 아니, 뭐라고 해야 하나? 수상한 거래가 있어서요. 매주 수천만 원씩 현금으로 술을 사가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 폐업한 공방 옥상에 수십억 원대 장비를 설치하고 명품 전통주를 수백 병 보관하면서 뭔가 복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이연희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몰래 찍은 옥상 사진들, 로봇 팔 3D 프린터, 대형 저장고, 그리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 이게 전부입니다. 경찰관은 사진들을 넘겨보더니 동료를 불렀습니다. 계장님, 이거 좀 보십시오. 2명의 경찰관이 사진을 검토했습니다. 이 장비들, 신고 없이 이런 걸 설치했다는 게 일단 문제고요. 그리고 복제라는 표현이 신경 쓰이네요. 전통주 제조는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거든요. 젊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수조원 규모 프로젝트라. 이건 단순 개인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나 산업 스파이 가능성도. 계장이 끄덕였습니다. 일단 경제팀에 넘기겠습니다.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연희는 그날 오후까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박현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가 또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내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위험을 느끼시면 즉시 112로 연락하세요. 이연희는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대체 저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명인당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의문뿐이었습니다. 평생 구두만 만들던 노장인이 수십억 원대 첨단 장비를 다루다니, 전통주를 복제해서 대량 생산한다니, 수조원 규모 프로젝트라니, 그 뒤에 있는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연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고가 한 노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훨씬 더 큰 진실이 무엇인지. 5일 후 수요일 오전 10시 종로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이연희는 형사 2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사 결과입니다. 40대 중반의 강력한 인상을 가진 최민석 경위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박현우, 67세. 성수동에서 40년간 수제화 공방을 운영했던 장인. 5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손떨림이 시작되면서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2년 전부터는 사실상 문을 닫았고요. 젊은 여영사 김수진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6개월입니다.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6개월 전 그의 계좌로 50억 원이 일시 입금됐습니다. 송금인은 해외 법인, 싱가포르에 등록된 유령회사로 보입니다. 이연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50억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매주 현금 인출과 고액 장비 구매 기록이 이어집니다. 산업용 로봇, 3D 프린터, 특수 냉각 시스템. 총 구매액만 32억 원이 넘습니다. 최경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사진 속엔 한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날렵한 인상의 남자.
이 사람은 강태준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이오 기업 제네시스 푸드테크의 대표이사. 겉으로는 합법적인 식품 기술 회사지만 우리 쪽에선 이미 마크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왜요? 2년 전 이 회사가 일본의 전통 사케 제조법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팔다가 국제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합의로 끝났지만 수법이 똑같아요. 전통주의 분자 구조를 분석해서 저가 복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김수진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강태준이 3개월 전 박현우 장인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CCTV 기록이 있습니다. 이연희는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박 장인은 그 회사의 하청업자인 건가요? 최경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명예 대여에 가깝습니다. 돈이 급한 노인을 끌어들여서 그의 이름으로 불법 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박현우만 처벌받고 배우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피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단정할 순 없습니다. 피해자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최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그 공방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성수동 박현우 수재화 공방 경찰 차량 3대가 좁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최경희를 비롯한 경제팀 형사 5명 그리고 이연희까지 총 6명이 건물 앞에 섰습니다. 1층 셔터 열어봐. 형사 1명이 마스터키로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녹슨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으윽. 쏟아져 나오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 1층 작업장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구두 제작용 재봉틀은 거미줄로 뒤덮였고 가죽 원단들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의 공구들은 녹이 슬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2년 동안 방치된 흔적이군요. 김수진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 계단 쪽은 한 형사가 건물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그 위로 이어지는 옥상행 철제 계단. 계단만큼은 먼지가 닦여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누군가 자주 오간 흔적이었습니다. 올라가 봅시다. 일행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을 지나 옥상으로 철문을 열자 이게 대체 경찰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낡은 건물의 옥상.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투명 강화유리 온실이 옥상 전체 약 150평을 덮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차단하는 특수 필름과 자동 환기 시스템. 바닥은 방진 처리된 에폭시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형 산업용 로봇 83대, 육축 관절 로봇이 정밀하게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가동 중이었습니다. 초정밀 3D 프린터 2대, 나노급 정밀도를 자랑하는 독일제 장비, 한 대당 15억 원은 좋게 하는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저장고, 옥상 벽면 전체를 차지한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 두께 30cm의 단열재로 감싸여 있고 정밀 온습도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저장고 문 열어봐. 강화유리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부 온도 13도, 습도 65%, 그 안에는 수백 병의 전통주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천년비양, 백년가약, 천혜향, 명인의 손길. 한국 전통주 중에서도 최고가에 속하는 명품들. 각 병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880만 원, 1200만 원, 950만 원. 이게 총 몇 병입니까? 한 형사가 세어봤습니다.
대략 250병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김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20억 원어치입니다. 이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 술들 전부 제 가게에서 산 거예요. 지난 4주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경희가 저장고 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각 술병마다 QR코드와 소형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진동 수치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보관이 아닙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각 술의 분자 구조 분석 진행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천년비양 마이너스 분석 완료 78%, 백년가약 마이너스 분석 완료 65%, 천혜양 마이너스 분석 완료 82%. 이건 복제를 위한 데이터 수집입니다. 김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각 술의 성분, 발효 과정, 분자 배열까지 전부 분석해서 인공적으로 똑같은 맛을 재현하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연희가 물었습니다. 5년 전이었다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AI와 바이오 기술이 발달해서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게 완전히 불법이라는 거죠. 최경희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청 경제팀 박현우의 위치 파악 가능한가? GPS 추적 결과 현재 성수역 부근입니다. 5분 내 도착 예상. 좋아. 모두 대기. 그가 도착하면 즉시 확보한다. 7분 후 골목 어귀에서 박현우 장인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또다시 검은 천으로 싼 술 상자. 그는 평소처럼 건물로 들어가려다가 1층 셔터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십니까? 최경희가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박현우 씨 맞으시죠?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술 상자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옥상 시설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여기 있습니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구두를 만들어 온 그 손이 지금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많은 명주와 기계들이 전부 자금 세탁용 아닙니까? 누가 선생님을 이용한 겁니까? 박현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절망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인당 사장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체 누가 선생님을... 형사님. 젊은 형사가 2층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서류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의 손에는 통장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경희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예금주 박현우, 잔액 987억 원, 987억 원. 아니, 정확히는 98억 7천만 원. 최경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현우 씨, 이 돈의 출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 상자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수갑 채우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40년 장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이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대체 왜요?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박현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건물 사이로 보이는 좁은 하늘. 한때 이곳에서 그는 최고의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연예인과 재벌이 줄을 서던 곳, 장인의 손길이 빛나던 곳. 하지만 이제 이곳은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아이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박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최경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컥. 차가운 쇠고랑이 노인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박현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연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딸아이, 수술비.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987억 원. 그 엄청난 돈 뒤에 숨겨진 건 한 아버지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종로경찰서 조서실. 오후 5시 형광등 불빛 아래 박현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이미 풀렸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경희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펼쳤습니다. 박현우 씨, 이게 뭡니까? 그의 손가락이 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특허 매각 계약서. 특허명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수제화 자동 제작 시스템. 특허권자 박현우. 매각 대금 100억 원. 계약일 2024년 11월 3일. 최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본인이 개발한 특허입니까?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수진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특허 출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7건의 특허를 출원하셨네요. AI 기반 족형 분석, 3D 프린팅 가죽 성형, 자동 봉제 알고리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건 단순 구두 제작 기술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전통 장인 기술의 융합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기술을 자동차 시트 맞춤 제작에 활용하려고. 이연희가 조사실 밖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로또가 아니었어.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장인의 평생 땀과 기술이었던 거야. 최경희가 통장 내역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럼 이 987억 원은 100억 원이 초기 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허 사용료가 매달 들어옵니다. 현대차가 이 기술을 양산 차량에 적용하면서 판매량에 비례해서 로열티가. 박현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제가 평생 만든 구두보다 특허 하나가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그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아닙니다. 박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수상하게 행동한 게 사실이니까요. 저라도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면서 왜 명주를 사 모으고 옥상에 저런 시설을 만드신 겁니까?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박현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작업실을 보고 오셨습니까? 예, 1층 공방 말씀이시죠? 그럼 벽에 걸린 낡은 작업복 옆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형사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빈 술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30분 후 경찰과 이연희는 박현우와 함께 성수동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층 작업실, 먼지 쌓인 작업대, 녹슨 공구들, 거미줄 친 재봉틀,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가죽 작업복력, 작은 나무 선반 위에 빈 술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년지향. 30년 전 출시되었다가 사라진 전설의 프리미엄 약주. 당시 가격 50만 원.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 술이었습니다. 박현우가 그 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28살 때 제 첫 손님이 주신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저는 성수동에 막 들어온 풋내기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이탈리아 유학파 구두 장인이셨죠. 그분이 제 구두를 보시더니 자네 손에는 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술을 주시며 말씀하셨죠. 박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장인은 최고의 술을 마시며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언젠가 자네도 이런 술을 마시며 세계 최고의 구두를 만들게 되길 바란다고.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빈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구두만 만들었지만 늘 가난했습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재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명절에 소주 한 병 사 먹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주신 술은 10년 동안 선반에만 놓여 있었습니다. 차마 마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한 술이었으니까요. 이연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마신 겁니까? 안 마셨습니다. 박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술을 팔았습니다. 당시 골동품상에서 80만 원을 받았죠.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현우는 2층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일행은 그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투명 온실 안, 로봇팔과 3D 프린터가 가동되고 있는 그 공간. 박현우는 저장고 앞에 섰습니다. 제가 손떨림이 시작됐을 때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구두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바친 기술이 그냥 사라지는 게 싫었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엔 수천 장의 설계도와 코드가 빼곡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기술을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을요. AI에게 제 40년 경험을 학습시켰습니다. 3D 프린터가 제 손처럼 움직이도록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70 가까운 나이에 파이썬을 배우고 CAD를 익히고 머신러닝을 공부했습니다. 김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혼자 하셨다고요? 아니요.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가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박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아직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현대차 연구소에서 제 기술을 보고 100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경희가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왜 이런 시설을 만드신 겁니까? 박현우는 저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 250병의 명주가 빛났습니다. 제 평생 꿈이었습니다. 최고급 전통 명주를 마시며 세계 최고 구두를 만드는 것. 하지만 저 혼자만의 꿈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를 돌아보았습니다. 성수동에는 저 같은 장인이 수십 명 있습니다. 가죽 장인, 금속 장인, 목공 장인. 모두 평생을 기술에 바쳤지만 가난합니다. 손떨림이 오면 일을 못합니다. 은퇴하면 연금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박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통 기술도 첨단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장인의 손기술이 AI와 만나면 수백억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저장고 안의 술병들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달 15일, 이곳에 성수장인기술연구소가 개소합니다. 제가 번 돈의 절반,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날 성수동의 모든 장인들을 초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명주들을 함께 나눠 마시며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기술을 어떻게 미래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이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명주를 산 건, 네, 제 평생의 꿈을 하나씩 채우는 동시에 동료 장인들과 성공을 나눌 준비였습니다. 박현우가 저장고에서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년비양, 880만 원짜리 약주. 28살 때 할아버지가 주신 그 술을 저는 결국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 술들은 성수동 모든 장인과 함께 마실 겁니다. 가난했지만 자부심을 잃지 않은 장인들, 힘들어도 기술을 이어온 장인들, 그들에게 이 한 잔이. 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값어치가 있다. 당신들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최경희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박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김수진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옥상의 3D 프린터와 로봇들은 연구소에서 쓸 장비들입니다. 젊은 장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겁니다. 전통과 첨단의 융합을요. 이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선생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범죄자로. 박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경찰서까지 왔잖습니까? 덕분에 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요. 수상해 보였을 겁니다. 이연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명인당의 모든 수를 연구소 개소식에 협찬하겠습니다. 비용은 전부 제가. 아닙니다. 박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의 술은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요. 그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장고를 바라봤습니다. 이 술들은 저와 동료 장인들이 함께 나눌 꿈의 증표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옥상 너머로 보이는 성수동 골목.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오래된 공방들. 그곳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이어온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그들을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달 15일, 그날은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될 겁니다. 가난했지만 자랑스러웠던 우리들의 작지만 위대한 승리를요. 최경희가 박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날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김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한 달 후 12월 15일 성수동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박현우 수제화 공방 앞 골목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성수장인기술연구소 개소식. 전통과 미래가 만나는 곳.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수동의 가죽장인, 금속장인, 목공장인들, 흰 머리 성성한 607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공구 자국이,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 선생, 축하합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미래가 있다니. 고맙습니다. 박현우는 한 분 한 분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세단장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전시관으로 꾸며졌습니다. 박현우 장인 기념관. 40년간 만든 구두들이 유리 케이스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공구들, 낡은 설계도, 그리고 빈 술병 하나. 천년지향. 28살 박현우가 받았던 그러나 끝내 마시지 못한 그 술. 전시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빈 병은 한 장인의 꿈이자 모든 장인들의 희망입니다. 2층은 교육장이었습니다. 최신 컴퓨터와 3D 프린터, AI 소프트웨어가 갖춰진 현대적 공간. 하지만 한쪽 벽면에는 전통 공구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전통과 미래의 공존. 그리고 옥상. 투명 온실한 그 특별한 공간은 장인 라운지로 재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명주 저장고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50병의 최고급 전통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성수동 장인 120명이 모였습니다. 구청장과 국회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석 경위와 김수진 형사, 이현희 사장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늘 가난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을 때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박현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40년간 쌓은 제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지털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장인의 손기술은 첨단 기술의 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죽을 다루는 분, 금속을 두드리는 분, 나무를 깎는 분, 여러분의 기술은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데이터로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 됩니다. 박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곳 성수장인 기술연구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40년, 50년 경험을 디지털로 옮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전통 기술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는 뒤를 돌아 옥상 라운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술들 250병, 총 20억 원어치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6주 동안 모은 겁니다. 매주 금요일 최고급 명주를 사러 다녔습니다. 이연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술들은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28살 때 한 선배 장인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장인은 최고의 술을 마시며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평생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연구소 직원들이 옥상에서 술병들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천년비양, 백년가약, 명인의 손길, 최고급 전통주들이 하나씩 개봉되었습니다. 오늘 이 술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박현우가 선언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자부심을 잃지 않은 여러분, 힘들어도 기술을 이어온 여러분, 이 한 잔은 그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들의 승리이자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건배.
120명의 장인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습니다. 880만 원짜리 약주가 담긴 잔. 한 모금 마신 노장인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술 처음 마셔봅니다. 70평생 이런 대접 처음입니다. 금속 장인 한 분이 울먹였습니다. 박 선생,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아직 쓸모가 있다고 말해줘서. 박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연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명주의 가치구나. 술의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들의 땀과 꿈이 담긴 이야기, 그것이 진짜 가치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이연희는 박현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오신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박현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금요일은 제 아내 제삿날입니다. 이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 제가 할아버지께 받은 술을 팔아서 치료비를 댔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아내를 생각하며 술을 샀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박현우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고맙습니다. 3개월 후 성수동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성수장인기술연구소엔 매일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AI로 전통 가죽 공예를 배우고 싶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맞춤 금속 공예를 하고 싶어요. 2030대 청년들이 70대 노장인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장인들은 청년들에게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세대와 기술의 융합. 이연희의 명인당도 변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장인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성수동 장인들이 모여 전통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수상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어느 봄날 이연희는 연구소 1층 전시관에 섰습니다. 유리 케이스 속 빈 술병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박현우 선생님이 매주 명주를 사던 그 모습, 처음엔 자금 세탁으로 보였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건 한 장인의 평생 꿈이자 모든 장인들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수동 골목, 낡은 건물들 사이로 젊은이들이 오가고 노장인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선생님은 돈으로 술을 산 게 아니었어요. 술로 희망을 샀던 겁니다. 가난했지만 자랑스러웠던 장인들에게 당신들의 기술은 값어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연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수동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옥상 라운지에서는 오늘도 장인들이 모여 술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67세 박현우는 가장 어린 제자 23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손엔 혼이 있어. 언젠가 자네도 최고의 술을 마시며 최고의 작품을 만들게 될 걸세. 청년의 눈이 빛났습니다. 선생님처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박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자네에겐 우리가 있자는가.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수동 하늘 아래 장인들의 꿈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